배반의 여름부터 보시죠. 배반의 여름 1번부터 가봅시다. 오늘 아마 빨리 달리면 우영우까지도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외래설을 못 끝낸 거죠. 아니, 외려설이랑 우영우. 내가 순서를 외려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영우 했잖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쭉 갈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에 이제 요런 게 이제 너네 맨날 그 모든 지금까지 역사상 너네 학교 평경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의 가장 1빠따를 차지하는 게 요런 갈래 문제예요. 가봅시다. 배반의 여름 같은 경우 우리 서사갈래라고 알고 있어. 서사갈래. 그래서 이런 서사갈래는요, 인물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됩니다. 인물 간의 갈등을 매개로 전개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소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교과서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이제 구성 요소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서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가상의 어떤 사건이야. 중요한 거는 가상의 사건을 얘기로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돼 있고 가상의 사건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어떤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해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1번 볼까? 1번에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은 맞는데 거기 1번에 뭐라 했어? 해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희극할 때도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극 시나리오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해설은요, 극과 시나리오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영우에서 뭐 영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극 시나리오에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서사갈래 특징이 아닙니다. 되시겠죠? 2번,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서술한다.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2번은요, 수필, 즉 교술갈래, 수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필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서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얘기해요. 논설문,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 그 다음에 4번, 글쓴이가 겪은 경험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뭐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게 이거지. 글쓴이 and 경험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이것까지 교훈까지. 경험과 교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교술입니다. 이게 우리 뒤에서 배웠던 외려설, 이 외려설이 이 교술갈래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글쓴이는 다른 말로 우리는 작가, 또 다른 말로는 필자 이렇게도 얘기하지. 작가, 필자가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서술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하죠. 5번 뭐라 나와? 서술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서사갈래 인식의 주체, 이 인식의 주체는 무조건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중심으로 전개될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여기 있는 배반의 여름에서는 이 서술자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그래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한다라고 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도 이제 특징만 좀 정리해보면은 등장인물의, 즉 주인공의 내면을
자세히 서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타자의 내면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또 다른 말로 짐작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지. 추측 앤드 짐작. 되시겠죠? 2번으로 가봅시다. 비행기 모드 돼 있나? 갑자기 불안해지네. 돼 있다. 좋아. 그래서 2번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우리 이제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와 아버지가 등장해서 유년 시절 겪었던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그 부분이겠죠. 유년 시절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오씨, 오늘따라 글씨가 좀 잘 써지는데. 2번, 풀장이 있는 국민학교를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사건. 예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겼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결국 뭐해? 수영을 배움으로써 극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죠. 3번, 해질 무렵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나가 인식하고 있는 풀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나와 있어. 해질 무렵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디 있니? 네 번째 문단 정도 있네요. 유난히 무더운 더운 날이었다. 어둑어둑해질 때 무렵,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해질 무렵의 풀 속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짙푸른 색을 하고 있고 귀신의 감은 머리가 휘감겨 오는 것처럼 음습하고도 냉랭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 그 학교엔 놀이터 말고도 풀이 있었다. 이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해질 무렵의 풀 속은 그 부분. 해질 무렵의 풀 속은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짙푸른 색 이렇게 나와 있지. 첫 번째 짙푸른 색. 그 다음에 귀신의 감은 머리가 휘감겨 오는 것처럼 음습하고 냉랭하다 이런 표현까지. 그래서 여기는 짙푸른 색 같은 경우엔 시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음습하고 냉랭하다 하는 걸 우리는 촉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각적이고 촉각적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상입니다 라고 얘기해. 또 다른 말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뭐라 얘기해?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뭔데? 최대한 뭐 하고 싶은 거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식의 주체인 서술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서술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히 묘사한다. 되시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뭐라 나와? 나가 인식하고 있는 풀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효과적이다 라는 거야. 4번 서술자의 전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봐. 서술자의 전환이라는 얘기는요. 인식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얘는요. 인식의 주체가 변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서술자 뭘로 고정되니? 나로 고정되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되시겠지. 그 다음에 거기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된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극적 전개. 너네가 이제 이 극적이란 얘기를 은근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극적이란 얘기는요. 무조건이야.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서술자가 전환됨에 따라 긴장감이 올라갈까? 인식하고 있는 주체가 A였다가 B로 막 바뀌어. B였다가 C로 바뀌어. C였다가 A로 바뀌어.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읽는 독자, 그리고 내지는 영화로 얘기를 하면은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관객들 입장에서는요, 내면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 되니?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인 자아인 내면에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긴장감은요, 다른 말로 주목하게 되고 또 다른 말로 강조하게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지?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로 고정이야? 나로 고정이지. 가능하시겠죠? 5번. 나의 제한된 시선. 별 붙여놔. 제한된 시선. 왜 제한된 시선이겠어? 이유가 뭐겠어요? 오로지 나의 시선으로만 움직이지 타인의 내면은 알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해돼? 타인의 내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니? 추측, 짐작할 수밖에 없어. 추측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 타자의 내면은 추측해요. 됐죠? 3번 봅시다. 윗글에 드러나는 주된 갈등 양상이야. 여기 등장하는 갈등 양상을 보면은 요 윗글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윗글에 있는 내용에서는 주로 서술자, 어린 시절의 나와 그 다음에 아버지 간의 외적 갈등을 매개로 전개됩니다. 외적 갈등. 그럼 어떤 갈등이겠어? 아버지가 풀장에 빠뜨리려고 하고 어린 시절에 나는 그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 어때?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거잖아.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외적 갈등이 있는데 1번 봐봐. 풀장에서 겪은 일을 왜 내적 갈등 나와 있어요? 우리 얘기했어. 내적 갈등은요. 인물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거를 우린 내적 갈등이다 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면에서 발생해.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해. 가능하시겠죠? 나는 하계 팀프에 참여하는 일 절대 안 되고요. 3번. 사건의 원인을 나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외적 갈등. 이건 뭐야? 자신의 뭐예요? 뇌피셜이지, 뇌피셜. 추측이죠. 4번. 미끄럼틀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미끄럼틀 한번 봐볼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 아파. 어딨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째. 수의실에서 잡담을 하던 아버지가 미끄럼틀까지 날 달라붙고 왔어. 그러다가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통풍시켜주면서 풀장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근데 나는 계속 무서워하고 있지? 맞니?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 풀장이 뭐 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4번에서 미끄럼틀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 끌고 가는 거죠. 맞니?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현실을 깨우치게 만들려는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외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답이 그래서 5번이 되시겠죠. 4번 가봅시다. 나의 성격 잡아야 돼. 성격이란 얘기는 무조건 내면 세계 그리고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요, 다른 말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럼 나의 성격을 잡아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이미지야? 굉장히 유약하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마음이 되게 여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기억, 용감하고 대범하다 절대 안 되죠. 용감, 대범은 될 수가 없다. 용감, 대범 안 돼요. 내면 세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러지 않지. 니은, 어리숙한 면이 있다. 뭐 때문에? 나를 빠뜨려 죽이려 했다. 그래서 어린아이, 즉 미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미성숙함. 그 다음에 디귿, 혼자서는 가지 않은 걸 보니 겁이 많고 뭐한 것 같아? 소심한 것 같아. Yes. 겁이 많고요. 소심해. 리을, 자신을 물에 빠뜨린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려고 보니 거칠고 냉소적이다. 절대 얘를 왜 사이코를 만들어?
냉소적이다라는 얘기는 이거 꼭 알고 있어. 냉소는요, 타인에 대한 비웃음을 얘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웃음. and 반드시 예를 전제로 해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배신감을 느낀 거. 일단 아버지 있고요. and 뭐? 풀장. A랑 C겠지. 답 4번이겠죠. 6번 가봅시다. 서술상의 특징이네요. 우리 이미 잡았어. 1인칭 뭐? 주인공 시점 잡았죠? 그럼 답은 2번밖에 답이 없겠지. 1번에 이제 그것만 좀 봐볼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만 좀 볼게. 이 역순행적 구성은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처음엔 뭐가 나오냐면은, 현재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과거 회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 장면이 세팅돼. 만약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과거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회상입니다 라고 읽어야겠지. 따라서 회상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성찰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리고 과거 장면이 끝나면 다시 뭘로 복귀해? 현재 장면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역순행적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뭐고? 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뭐 한다는 얘기니? 역으로 간다 이 얘기니까 현재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과거로 갑니다 요 얘기. 그래서 역순행이다 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역순행적 구성의 효과를 얘기해보자면은 사건을 시간 순대로 쭉 지루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과거 장면까지 갔다 오니까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게끔 한다. 요 얘기까지. 사건을 입체적으로 인식한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7번 가봅시다. 가부터 라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틀리면은 진짜 좀 니키기 마려울 것 같아. 시중군이 있어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자동문이죠, 자동문. 3번이죠. 8번. 가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설명. 가 한번 봐볼까? 빠르게 한번 싹 봐봐. 장대한 체구에 아주 그냥 우람한 몸매, 그 다음에 아버지만의 복장을 하고 있고 특별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이해만 해보면 7번에 8번이죠. 8번에 가에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거야? 아버지의 외형.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외형을 뭐한다? 묘사한다. 묘사는 무조건이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멍 때리지 마. 짝짓기가 어려워. 묘사한다. 즉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뭐해? 특별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특별하다라고 인식하는 건 누구의 기준이야? 서술자인 나의 기준에서 특별하게 보는 거지. 맞니? 아버지를 특별하다라고 인식해. 전형적인 주관적 인식이죠. 근데 그 주관적 인식이 만들어진 이유는 아버지의 무엇 때문에? 복장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 복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1번 보디빌딩. 뭔 보디빌딩이요? 체마바틀과 꾸며 과수원으로 품팔이를 다니던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버지 뭐 헬창이야? 실전 압축 근육이죠. 실전 압축 근육. 취직 후 하루도 안 빼고 특별한 옷. 예스. 현재 체마밭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4번. 생귤을 많이 먹어. 갱플랭크예요? 긴 허리와 짧고 단단한 다리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짧고 단단한 예? 날렵하고 길다라고 나와 있잖아. 길고 날렵하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를 왜 쇼다리로 만들어? 이런 싸가지 없는. 9번 기억 봅시다. 기억 보시면은 뭐라 나와 있어? 금빛 찬란한 옷이라고 나와 있지. 금빛 찬란한 옷. 봐봐. 여기에 드러나는 나의 인식을 물어요. 보이니? 그냥 금빛 옷이 아니지. 어때?
찬란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무엇이 드러난다? 존경심. 그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탁 묻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9번으로 가보시면 거기 나와있죠. 특별한 옷을 입고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Yes. 답이 너무 선명하죠. 그쵸? 학교 시험 문제도 아마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외부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자습서 평가 문제 풀면서 더 잡을 거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화 선생님이 진짜 쉽게 냈다가 못 풀면 수업 시간에 잠고라고. 그래? 그럼 이 정도 나오겠네요. 저희 쌤 죽이겠다. 어? 저희 쌤 목표는 죽이겠다. 죽여버린다고? 그 정도로 싶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지금 5등급제니까 사실 이제 상위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쉽다는 것은 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 때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표기가 되기 때문에 1등급이라고 다 같은 1등급이 아니야. 1등급 중에서도 이제 상위 1등급이 있는 거고 하위 1등급이 있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너희네는 이제 등급도 등급이잖아. 퍼센테이지가 진짜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셔터 마우스하고 다 맞을 생각으로 해 그냥. 그러면 돼. 다 맞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니은도 볼까? 니은에 나타난 나의 인식이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오답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나가지고 풀면 안 돼. 쉽다고 예스 하면서 풀면 이제 가는 거야 그냥. 갑자기 의문사 으윽 하면서 이제 쓸려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난다잉. 그러시면 안 돼요. 화려한 옷을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고 나와 있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 그럼 화려한 옷에 대해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화자래. 서술자에 되면은 뭘로 바뀌니? 존경심에서.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알고 보니. 연민? 실망감이. 연민? 바로 불쌍함부터 가는 거야? 존경심이었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실 돈 많은 놈들, 세양쥐 같은 놈들을 석션하는 호위하는 그런 이제 서브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실망감에 잡히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는 거죠. 아버지가 입었던 수의감, yes.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yes. 당당한 거구를 돋보이게 만들지 못하겠죠. 실망하게 되니까. 4번, 회사 간부들이 우월함과 권위, yes. 생각이 뭐한다? 무너지게 된 후 진짜 의미, yes.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뭘 느끼는 거야? 풀장에서 느꼈던 배신감.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계절은 여름. 11번 라에서 드러납니다. 라 볼까? 다 똑같은 거네요. 허위적 되고 나는 막 부들부들하면서 아버지 미워! 좀 이러고 있는 거죠. 1번 뿌듯함 사커킥. 2번 맹목적 존경심 사커킥. 경외심. 봐봐 3번. 요런 단어 하나하나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경외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반드시 전제로 돼. 대상에 대한 존경심. 근데 여기에 무엇이 더 가미가 되냐면은 일종의 두려움까지 가미가 돼요. 두려움. 멍때리지 말라 했어. 뭘? 만빵? 네. 만빵? 만원빵 할래?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두려움. 그럼 잘 봐. 그럼 이런 경외심을 느끼는 경우는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로 장인을 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 경외심을 느낀다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실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 독짓는 늙은이라고 하는 이제 17학년도 9월 물평가에 나왔는데 여기 장인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요. 그런데 아니야 이게 하면서 때려 부숴요. 막 망치 들고 씨발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때려 부숴. 옆에 있는 웽손이가 왜 이러세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망치로 다 깨부숴. 뚜앙뚜앙 하면서 막 다 깨부숴요. 그러면서 와 정말 엄청난 완벽주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일종의 뭐까지 느껴? 두려움까지 느껴. 이 두려움은 어디에 기인하냐면은 잘 모르는 것에 기인해. 이랬니?
이 두려움은요, 미지의 영역이라서 그래.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좀 와닿기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막, 소주 2병씩 비워, 막, 혼자. 저기 학원, 그럴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저기, 학원 근처에서 혼자 막 위스키 막 따라가지고 반병 비우고 왔어. 아이씨, 비우고 왔어. 막 술에서 풀풀 풍기면서, 저 새끼 왜 저래? 막, 이래. 분신 막 이랬어. 그런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저 커피 한 잔 쭉 하고 빨더니, 갑자기 청산 유수로 말을 해. 그럼 갑자기 막 문제를 빡 풀어, 막. 뭐지? 이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인간 뭐지? 경외심.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서 모종의 뭐까지 놓여. 두려움.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지? 싶은 거야. 그게, 경험은 아닌 거죠. 경험은 아닌 거죠. 난 그런 적 없어요. 아이, 솔직히, 수업 전에 아무리 이빨을 열심히 닦아도 술 냄새 뿔뿔 나요. 아이씨, 어떻게 그래. 없어. 그래 본 적도 없어요. 취권이요? 12번 가봅시다. A부터 E.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그렇죠. 신체가 길고 단단한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자본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장대한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길고 단단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어휘가 이제 좀 그런 이유가 좀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러거든? 너네 기골이 장대하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기골이 장난은 들어봤어. 기골이 장대하라는 얘기 어떤 얘기냐면은 약간 그 복싱 선수나 아니면은 약간 있지? 수영 선수 생각하면 돼. 수영 선수. 씨름 선수도 아니고 역도 선수도 아니고 수영 선수. 키 졸래 크죠? 네. 근육 빵빵맨에 약간 초콜릿 볶음 딱 박혀있지. 그게 기골이 장대하다야. 그러면 단순히 그럼 이게 길고 단단하다가 아니죠. 뭐예요? 몸이 어떤 거야? 쩐다. 단단한 거지. 이해돼? 길고 단단한이 아니에요. 길다가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길다 때문에 틀린 거네요. 길다 때문에 틀린 거 엄밀히 얘기하면. 키가 작아도 초콜릿 복권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이미지냐면은, 약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약간 이게 딱 불이 꺼져 있는데 그림자가 딱 있어. 근데 땅딸막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딱 키가 어느 정도, 신장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상태에서, 한 170 몇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몸이 따시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그 장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 와우. Holy shit. 이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근데 보통 장대하다고 하면요. 작은 사람한테는 잘 붙이지 않아. 근데 길고 단단하다? 이건 좀 아니에요. 길고 단단해? 그럼 쇠파이프한테도 길고 단단하고 장대하다고 할래? 그건 아니잖아요. 쇠파이프를 보고서 장대하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 그것도 길고 단단하잖아요. 진짜 길고 단단하잖아. 근데 걔들한테 장대하다고는 얘기 안 해. 언제 써? 사람한테 써. 사람한테. 이해됐지? 그 호마이카 내가 했었죠. 이거 도료. 기구 따위처럼 합성수지 도료. 바르는 거. 알고만 이상하다. 나와봐야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호마이카는. 그래서 내가 다 수업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13번 봅시다. 봐봐. 국민학교 수희 아저씨 그러면서 이제 땅 좀 이제 빌리려고 장씨 아저씨가 이제 수술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수술비 꾸러왔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돈 빌리러 가죠. 그러면서 이제 구라전 이랑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험배당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장씨 아저씨께 돈이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죠. 같이 가자, 들어가자 하면서 간 거지. 14번. 아버지의 말하기 방식. 이거 중요하겠다.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만. 14번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부분, 요 단락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서술자인 누가 계셨어? 나가 계셨지? 서술자인 나. 근데 여기 있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나와 대화하게 된 거야? 나가 어떤 인간이었어? 전구라에 대한 무한 석션. 구라짱! 이러면서 막 전구라 당신 없이 못 살아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전구라에 대한 그래서 맹목적인 지지. 좀 알고 계세요. 맹목적 지지.
좀 심한 문제 풀이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사관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할 때 그 사관학교 입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박완서의 이별의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지껏 나왔던 것 중에 이 맹목적에 대해서 예리하게 물어본 어떤 케이스거든.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 이별의 김포공항에서 등장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자기 이제 아들내미들이 전부 다 외국 가서 살아. 뭐 영국에서도 살고 브라질에서 살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어떤 이미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 이놈의 빌어먹을 한국, 빨리 떠버려야지. 빌어먹을 조선 땅, 빨리 떠버릴 거야. 하면서 언젠가는 아들내미들이 자기들 데리고 외국 가서 살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할머니가 어디 가면 미국을 가, 미국. 미국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요. 근데 공항에 딱 가는데 할머니의 심정이 어떠냐면은, 아,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막 싶은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할머니가 외국을 지금 가고 싶어 하지. 그럼 외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 우리 배운 대로 얘기하면 외국을 뭐 한다? 지향한다 이거지? 그럼 지향을 하려면 무조건 뭘 전제로 해? 결핍을 전제로 하잖아. 근데 여기는 할머니는 그냥 외국을 막 가고 싶어 해. 근데 딱히 현실에서 결핍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네가 만약에 뭐 외국 가고 싶어 해. 근데 막 뗐어 막. 아, 외국 가고 싶다고! 막 이래. 왜 가고 싶은데? 뭘로?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 가고 싶냐고. 뭘로? 그냥 가고 싶어. 그냥 가고 싶은 거야. 결핍이 없어요. 근데 외국만 졸라 가고 싶어 해. 근데 할머니가 결국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대한항공이겠죠? 비행기를 타고 쫙 뜹니다. 그러면서 창문 너머에 우리나라 땅을 보면서 아, 안 되는데. 아,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왜? 뭘 깨달은 거야? 그동안의 자신은 결핍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만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60 몇 년 동안 산, 70 몇 년 동안 산 대한민국 땅을 떠나려니까 어때? 안 떨어져. 그리고 뭐 어때? 내가 가서 외국 가서 살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이 어떻게 하는 거야?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지에서 뭐라 불렀냐면은 여기 있는 할머니는 미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향한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 맹목적으로 지향한다. 이 말은 뭐야? 다시 말하면은 결핍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결핍이 없는데 이상을 지향하면은 뭐야? 맹목적이다 이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의 결핍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전구라를 그냥 뭐해? 그냥 무한찬양. 오, 샹젤리제 막 이러잖아요. 맹목적이야, 맹목적. 결핍이 없다고, 맹목적이라고. 전구라에 대한 맹목적 지지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해? 너 이 새끼 정신 차려라 하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뭐야? 아버지의 과거의 경험이지. 그 과거 경험을 뭘 통해서? 따옴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때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버지 너무 뭐 야그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야근 게 아니라 임마 막 하면서 얘기하지. 나가 여기서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걸 굳이 처리하진 않아요. 전부 다 뭘로 묶어서 얘기해? 따옴표로 묶어서 얘기하지. 이랬니? 그래서 마지막 단락 다단락의 마지막 보시면은 그 세양지가 누구냐고? 녀석도 그걸 몰라서 물어? 바로 전구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지. 물어본 거야.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굳이 그거는 언급해 안 해. 누구한테 집중시키려고? 여기 있는 아버지가 말한 거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되시겠지. 특정 인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전달하고 있다. 되셨죠? 진짜 우리 선지 다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내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쫙 있어. 근데 답이 5번인 건 알겠어. 근데 약간 3번이 조금 애매한 거 있잖아. 잘 이해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이제 막 인강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때 답 5번이죠? 3번? 3번은 우리 여름방학 때 합시다. 내지는 3번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막 뭉개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답답해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좀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15분. 그치. 15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15번 같은 문제 이제 보기가 굉장히 길죠? 15번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 보기를 먼저 독해해야 돼요. 보기를 먼저 정확히 독해해야 돼.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근데 보면, 그러니까 한번 이미 푸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좀 어때? 좀 추상적인 느낌 들지? 맞아?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거를 최대한 뭐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그리고 심상을 그려야 돼. 봄은 새싹이 돋고요. 잎사귀가 피어나는 시기래. 심상 그려봐. 너네 그 다큐멘터리 초고속 카메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지만. 이게 피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들은 아직은 어리지만 머지않아 자라날 것이기에 미래를 뭐하게 돼?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아,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해보자. 성장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성장을 기대하는 시기야. 근데 세 번째 줄 보면은 여름은 풀과 나무가 왕성해진대. 풀과 나무가 미친 듯이 막 피어오르는 거겠지. 충분한 빛과 수분은 대지의 모든 생명을 무럭무럭 자라게 만든대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성장, 폭풍 성장하는 거겠죠? 완연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가을은요, 마침내 자라나던 나무와 풀이 움츠러들기 시작해. 단풍이 들고 하면서 열매를 맺은 뒤 나무는 힘을 그 잎을 떨궈요. 그러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라 이해하시면 될까? 생명력이 점차 뭐한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또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시겠죠. 겨울은요,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마르고 자취를 감추면서 완전히 한 생이 끝난 듯한 느낌을 준대. 이러한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뭐한다? 연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봐봐. 그럼 겨울은 생명이 완전히 엔드야. 생명력이 완전히 단절되는, 생명력이 끝나는 계절을 의미한다고? 근데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해. 뭐라 나와 있어? 이러한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뭐한다? 연상시킨다. 아,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계절,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어? 인간의 삶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지. 그럼 봐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니? 정의할 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녀.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굉장히 어때? 추상적인 거 느껴져? 그래서 여기 있는 인간의 삶은 굉장히 추상적이면서 이 추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개념을 무엇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통해 뭐 하고 싶다는 얘기겠어? 구체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 얘기야. 됐니?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뭐라 나와? 인간의 삶을 뭐 하게끔 만든다? 연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관적 인식을 통해서 이해하면은 뭐가 떠오른다는 얘기야? 인간의 삶이 떠오릅니다. 이 얘기지? 가능해? 그럼 이게 뭐겠어?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인간의 삶은 전부 다 이거에 들어가겠지. 뭐 새로운 의미에 들어가겠죠. 됐니? just 계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낙엽이 지고 앙상나무까지 그냥 just 계절이라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기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삶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해? 상징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이거 우리 했었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내면서 뭐한다?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애국심의 화신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애국심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애국심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능하시겠죠? 그럼 봐볼까? 1번 나의 정신적 성장 나왔네. 그럼 성장 어디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네. 여름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뭐야? 배반의 여름인 거야. 이해되니? 배신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니까 여름, 배반의 여름. 특정 계절에서 보이는 특징을 떠올리게. yes.
정신적 성장을 끝마친 나의 계절은 언제나 여름.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되겠어? 생명력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결국엔 어떻게 돼? 끝나겠지? 이게 뭐겠어? 나이가 먹고 난 이후겠죠. 보통 이 가을은 이제 내 나이 정도 되겠지. 30, 40대? 30대에서 한 50대 정도?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60대부터 한 80대? 이 정도? 생명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하지 않지. 보통 60대쯤 되면 생각이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네는 이해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되게 고집만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20, 30대가 이제 얘기하면은 되게 콧방귀도 안 껴. 이러면서 막 네가 뭐가 맞아? 몇 살이야 임마? 막 이러고 막 괜히 그냥 떼쓰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거죠, 이거. 그런 게 이제 이거지. 확고하시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이. 근데 나도 최대한 이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 근데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뀌기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마인드냐면은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애를 낳으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 내가 학원 강사지만은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그랬거든. 난 중학교 때까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 반대할 리가 없어. 왜요?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이 안 만나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더 압도적이야. 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도 맨날 1등급, 2등급이야. 내가 맨날 막 전교권이야. 이러면 내가 설득력이 없어요. 왜? 못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만약에 내가 전교권인데 학원 안 다녀도 돼. EBS만 들어도 되던데 하면은 니들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콧방귀도 안 끼죠. 지랄. 이러겠지. 교과서 봐. 지랄. 이러겠죠. 근데 나 5등급이었다니까? 고등학교 때. 예. 모의고사 5등급. 내신 8등급이었다고. 난 바닥이었다고. 바닥. 멘틀 밑에 그 내핵, 외핵까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경험하기로 내가 삼수하면서 느꼈어. 아, 이게 정말 중학교 때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다면은 난 진짜 죽도 밥도 안 됐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만약에 중학교 때까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끝까지 못하면 못하면? 그럼 이제 해야지. 지금이라도. 해야지. 늦진 않았죠. 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그 삼수할 때 내가 삼수 시작하기 전에 뉴질랜드 있을 때 뭐 했냐면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귀국하기 전까지 뭘 봤냐면은 EBS 공부의 왕도라는 다큐를 봤어. 그 EBS 공부의 왕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뭐 서울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이제 공부 방법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봤던 게 이렇게 막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거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서 씨발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교과서 신봉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과서 이런 거 있잖아. 그 교과서 한 페이지를 내가 내 언어로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이해하는 거. 이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정말 이 베이스가 필요하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만약에, 안 돼! 학원 보내야 된다고. 요즘 애들은 학원 가서 친구들 만난단 말이야. 막 이러면은, 갈? 요즘 엄마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막 학원관이잖아요. 무조건 학원관.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서로 다른 엄마들 하는 거 보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어. 그러니까 다른 엄마를 보고서 불안해서 이거 한다? 그러면은 애는 주체성을 잃어요. 주체성을 잃어.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중학교 때는 엄마의 이 목덜미에 잡혀가지고 이게 돼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멱살 잡고 끌고 다닐 수 있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안 돼요. 안 돼. 야, 고3 때는 이게 목덜미 잡고서 끌고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공부 스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거 개 쉽잖아. 이거를 근데 너네가 내신 때 이제 막 거의 지문을 외워버릴 정도로 막 엄청나게 해. 근데 그래가지고 보는 거랑 이거를 시험장 가서, 수능 시험장 가서 처음 봐. 문제 보니까 막 살벌해. 이럴 거 아니야.
수능 시험은 니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그날 처음 가서 보는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너네가 스스로 뭔가 이겨내보고 뚫어내보고 뭔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3학년 때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던져놓으면요 이 배반의 여름에 나오는 풀장이 던져진 나처럼 이제 막 으아 막 이러는 거야. 날 죽이려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열심히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그래서 교과서 다 막 학습활동 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어. 최대한 괴리감을 줄이려고. 최대한.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오늘 날짜로 평가원에서 이제 28학년도 예시문항이 탑재가 됐어요.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영어 다. 국수영,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다 탑재가 됐거든. 근데 내가 봤는데 살벌해요. 통합사회는 좀 살벌해졌고요. 안돼. 통합사회가 자료 해석이 겁나 많아. 자료 해석이 많고 국어는 지금이랑 큰 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독서와 장문, 화법과 언어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이제 굉장히 좀 시험지 배치가 좀 특이해졌더라고. 어려워지거나 이거 특이해진 거죠. 시험지 배치는 좀 특이해졌고 원래는 이제 화법과 장문 화장문이라고 이제 옛날에 있었어 나때는. 근데 그게 이제 1번부터 이제 10몇 번까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독서 일부에 또 장문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난이도는 똑같아요. 아직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눈대중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워진 느낌? 아주 조금? 뭔 나이스야. 예시문항이에요, 예시문항.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시문항이니까 물론 이제 방향성 볼 수 있겠지. 근데 일단 나도 그거를 읽어보고 풀어보고 좀 분석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나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직 정확히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 파이팅 하시고, 아무튼 1번 가봅시다. 했고요. 2번 안 되고요. 3번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빛과 수분 곧 나에게 일어난 배반과 관련된 사건. 예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인 것처럼 나도 뭐해? 여름에 성장하죠. 저러지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름이 아니라고. 가을이잖아. 이 작품에서 나의 에피소드가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의 순서대로 제시되는 것도 역시 뭐야? 이 순서대로 가는 거겠지. 나이 먹어가는 순서.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겠지. 됐죠? 16번. 이거 했습니다잉.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글쓴이에 뭐라 나와? 성찰이라고 나와 있죠? 글쓴이의 성찰입니다. 그럼 무조건 뭐겠어? 교술갈래겠지. 16번에 2번은요. 교술갈래에 대한 내용이야. 글쓴이 나오면 무조건이면 예외 없어요. 글쓴이의 성찰.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성찰이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교술갈래예요. 17번.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답 1번이겠지. 2번 한번 봐볼까? 2번, 3번, 4번, 5번 쭉 한번 봐볼게.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아버지와 주변 인물의 갈등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 이제 서술자가 계셔. 여기 서술자가 계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와 뭐라 나와? 주변 인물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잘 봐. 아버지와 주변 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아버지는 주변의 반대인 뭐란 얘기겠어? 중심 인물입니다. 이 얘기지. 그럼 아버지가 중심 인물이네?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서술자는 아버지의 어떤 일들을 서술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 얘기할래? 관찰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지. 얘는 그래서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지금 아버지와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얘기하는 게 아니지. 나의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3번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주변 인물을 관찰한 내용. 이것도 역시 1인칭 관찰자고요. 4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 이야기 밖이라 나와 있네. 그리고 모든 내면 심리를 다 서술한다. 그럼 얘는 뭐겠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5번은요. 이야기 밖의 관찰자가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뭐래? 관찰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얘는 그러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겠네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야. 되셨죠? 18번 가봅시다. (1번) 보시면요. 배반의 경험과 나의 반응과 깨달음. yes. 전부 다 3번의 경험이 있었지? 3번의 여름. 3번의 경험 2번. 3번 상징적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 이거죠. 요거. 이거지. 추상적인 개념을 뭘로? 구체적으로. 4번.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여러 에피소드. 좀 밑줄 쳐볼까? 여러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라는 게 뭐냐면은요. 서로 다른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서로 다른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알고 계십시오. 병렬적 제시. 다른 말로 병치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5번.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이게 지금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 거니? 인물 간의 갈등은 뭐예요? 외적 갈등이지.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5번 맞나? 인물 간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 근데 지금 이 윗글을 다음 글을 읽고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뭐 한 거야? 충격을 받은 거죠? 전구라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찬양이 어떻게 된 거야? 깨지기 시작한 거지? 그럼 얘는 외적 갈등이라 뭐라 얘기할래?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전구라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전구라에 대한 맹목적 지지. 이 맹목적 지지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외적 갈등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지. 일단 외적 갈등은 무조건이었어. 욕망을 매개로 전개되는 겁니다. 욕망을 매개로 서로 다른 내면에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요렇게 이해하셔야지. 되셨죠? 19번 A 섹터 한번 가볼까? 나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기는 대신 전구라를 이제 덕질하기 시작했던 거야. 1번.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갈등 상황이 아니죠. 새로운 어떤 상황을 제시했다라고 이해하셔야지. 나의 내면 심리 보살의 극적 반전. No. 긴장감은 아직 고조되지 않아요. 왜? 원래 내가 했던 거니까. 가능하시겠죠? 3번. 대립적 성격을 지닌 인물을 통해 아버지의 성격. 대립적 성격 없어요. 잘 봐. 3번 봐봐. 지울게요, 얘도. (19번에) 3번 봐봐. 3번. 아버지와 대립적 성격을 지닌 인물.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 봐봐. 이것도 우리 했었어. 대립적이라는 얘기는요. 반드시 뭘 전제로 하냐면은 대조 and 대비를 얘기해. 근데 대조와 대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차이를 전제로 해요. 차이를 전제로 해. 이해되니? 차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이 얘기야. 칠판 봐.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럼 봐봐. 아버지가 계시고요. 다른 성격, 차이가 있는 인물을 제시해. 그럼 이 말은 여기 아버지가 계세. 아우 쉣. 찌그러졌어. 여기 아버지가 계세요. 여기에 다른 인물이 있어. 그럼 아버지의 내면을 딱 들여다봤더니 아버지의 내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맞아? 근데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며. 그러면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어떠겠니?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어? 맞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기억나니 이거? 이거 기억나? 기억나세요? 네. 장면이나 소재가 있어. 지금 적어놨나? 그냥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장면이나 소재가 있어. 장면이나 소재가 있어요. 장면이나 소재가 있어. 위에 3번에서는 장면, 소재,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할 수 있겠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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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과 소재, 성격, 장면, 소재, 성격들이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서로 어때? 생긴 게 비슷하죠? 맞니? 그래서 이런 어떤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갖다 놓을 거야. 여기 그냥 just 아버지가 계세요. 여기 just 타자가 계셔. 그런데 서로 인물의 성격이 어때? 비슷하죠? 맞니? 그럼 이 비슷함을 통해서 이 비슷한 성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매개 요소다라고 얘기해요. 혹은 매개체라고도 얘기해. 이 매개 요소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면 이걸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아버지가 만약에 착해. 겁나 착해. 여기 있는 아버지 친구도 겁나 착하다 쳐봐. 서로 비슷한 성격이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뭐라 느껴? 아버지 정말 잘 사셨네. 역시 친구는 끼리끼리야. 이런 걸 얻었다고 생각해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의미다 이 얘기야. 이 새로운 의미란 얘기는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전부 다 뭐냐면은 주관적 인식을 전제로 해. 주관적 인식. 다른 말로 문학적 재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니? 얘도 볼까? 여기 그냥 just 장면과 소재가 있어요. 여기 just 장면과 소재가 있어. 근데 얘네를 성격이라는 무엇을 통해? 매개 요소를 통해 서로 연결시켜 볼 거야. 여기는 아버지가 성격이 되게 착한데 여기는 아버지의 친구의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 야랄맞아. 그러면 우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낼 수 있지? 역시 극과 극은 통하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 이것도 역시 뭐예요? 새로운 의미야. 됐니?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식으로 매개 요소를 통해 서로 비슷한 것과 서로 다른 거를 제시할까? 보세요. 여기 있는 똑같이 생긴 동그라미 있지? 얘네를 우리는 무엇을 매개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사성으로 묶인다 이렇게 얘기해. 유사성. 이해되니? 밑에 있는 애는요. 모양이 서로 다르지? 얘는 그래서 뭐라 얘기해? 차이를 매개로 전개된다. 차이를 매개로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혹은 대조, 대비 이런 것들. 서로 유사한 것들끼리 되고요. 서로 차이가 있고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는 것들끼리. 이거 중요하다. 꼭 알고 계세요. 이런 애들끼리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연결되고요. 결합되고요. 통합이 됩니다. 꼭 알고 계세요. 연결, 결합, 통합. 그래서 뭘 만들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야. 됐니? 키가 졸라 큰 195짜리 농구 선수가 있어요. 여기 140짜리 미니미가 있어요. 서로 대비되지? 이걸 통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농구 선수 키가 굉장히 어떻구나. 크구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 혹은 190짜리가 이렇게 있어. 서로 서 있어요. 오, 개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사성과 차이와 대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필연적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얘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냐면 특징을 부각하고요. 얘는 강조합니다. 특징을 뭐 한다? 부각하고 강조한다. 195, 140. 키 개 크다. 와, 키 개 작네? 190, 205. 와우, 둘 다 크다. 이해되니? 이걸 통해서, 그럼 봐봐.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195다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없다면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니?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여기 195짜리 보여드릴게요. 뭐 크네요? 근데 여기 옆에 뭘 줘? 200cm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야. 와우. 195, 140. 이렇게 차이 나겠지? 와우. 화학 어때? 와닿지? 맞아?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부각하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얘기야. 그게 지금 이거라고요. 그래서 3번 선지 마저 봐봐. 뭐라 나와? 아버지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왜 그럼 대립적 성격을 지닌 인물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건데 서로 뭐 하니까 대조되고 뭐 돼? 대비되겠지?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을 뭐 하게 되겠어? 부각하고 강조하게 된다. 이 얘기야. 됐니? 아버지의 성격을 뭐 한다?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이 얘기. 근데 여기에서는 대립적 성격이 딱히 나오진 않죠. 우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을 전구에게 다시 느끼고 있어. 예스. 새로운 인물. 만들어놔요. 뭐랑 뭐 만들어놔? 아버지랑 나. 아버지랑 나 만들어놨지. 그렇죠? 20번 가봅시다. 별표 쳐놓아. 자, 소설에서는요, 인물의 심리나 성격 등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 봐봐. 어떻게 제시하냐 이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시는 누가 제시하겠니? 당연히 서술자가 제시하겠죠? 맞아? 서술자가 제시할 거야. 그래서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 설명한대. 그럼 이 말은 서술자께서 이 직접 제시에서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하면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겠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해. 어떤 거 있겠어? 그는 몹시 긴장했다. 그는 몹시 슬펐다.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독자들이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니 없니? 없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이겠지. 근데 간접 제시는 어떻겠어? 말 그대로 간접이에요. 그럼 이 말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대화나 뭐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야. 모두 들어있겠어. 표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억양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대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동 같은 경우에는 비언어적 표현. 억양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말투 이런 것들이 있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언어적 표현. 혹은 반언어적 표현. 밑에다 적어야지. 반언어적 표현. 요렇게 부릅니다. 됐니? 그러면은 간접 제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관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의 심리를 한 번 더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야겠지? 됐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서술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에 대해서 집중력을 뭐 하게 되겠어? 확 높이겠지. 맞니? 계속 궁금해하지 않겠니? 맞아?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집중하게끔 만든다. 멍 때리지 말라고. 2만 번 얘기했어. 너 마지막 경고야? 아니면 그냥 지금 나갈래? 네. 삼진아웃제라고 얘기했을 텐데. 처음에 얘기했어, 너한테. 첫날 왔을 때. 그래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빵 깔래? 녹화돼 있는데. 아니 진짜 못 들었어요. 내가 그 유튜브에 올렸어. 못 믿겠으면 봐봐. 졸거나 멍 때리거나 딴짓하거나 해가지고 3번 걸리면은 난 그대로 내보낸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딴 얘기하지 마.
인물의 특성을 파악함으로 그래서 뭐라 나와?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체크해놔. 이 집중을 뭐라고 얘기해? 긴장감입니다 라고 얘기해. 소설에선 그럼 뭐라 얘기하겠어? 서사적 긴장감. 시에서는 시적 긴장감 이렇게 얘기하겠지. 됐니? 이것도 우리 그때 서사갈래 아마 그 개괄 얘기했을 때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1번 봐. 가에는 아버지의 다소 과격하고 냉소적인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게 뭐야? 과격하고 냉소적인 거야. 아버지 어떻게 그냥 목덜미 잡고 담궈버리지 그냥. 씨, 무슨 그 뭐야 찍먹하는 것처럼 메밀소바 찍먹하듯이 그냥 이렇게 담궈버리잖아. 아버지의 자상은 전혀 자상하지 않고요. 권위적이다. 권위적인 건 어떤 거야? 꾸러 이거지. 근데 꾸러 이거 아니잖아. 3번 유쾌한 성격을 가졌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정구라 얘기할 때 유치한 느낌. 아니 그래도 약간 근데 이제 한 거니까. 근데 가에서 보시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얘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조금 이렇게 애매한 나중에 보면 뭔가 신이 나듯이 약간 더 유치하게 정확한 얘기하는 걸로. 근데 답이 애매하죠. 냉소적인 것도 맞고, 그러니까 비웃음이니까 냉소도 맞는데 4번도 그냥 맞다고 하세요. 유쾌한 성격.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고. 이건 다를 수 있다고. 이건 평가는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럴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문제 있어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있다고는 안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네. 저 지금 문제. 다행이다. 우영? 선생님이 오늘 빠르게 하면 오후까지 간다 그랬는데 아직 아. 하나 열었는데 30분. 저희 말이- 외래수도 아직 못 나왔어요. 제가 볼 때 배만 해요. 괜찮아. 우린 보충이 있잖아. 어떻게 하시죠? 어? 보충 어떻게 하시죠? 일단 이거 한국 선생님이랑 얘기해봐야지. 홍수생 일단 내일 오시니까. 그때 얘기하죠. 오늘 안 계시고. 22번 봅시다. 21번 봅시다. 별표 쳐놔. 이거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때 내가 보여줬던 거, 안 보여줬나? 있을 텐데. 어느 거? 21번. 있어. 내 이야기 해가지고 아버지의 입장으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기억나시죠? 이거 학습 활동 있던 거지. 기억나지? 그래서 서술자가 나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바뀌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이거 지금 묻는 문제야.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나에서는 서술자가 또 역시 뭐로 되어 있어? 나로 되어 있지. 근데 입장이 뭐야? 아버지의 입장이지. 2번 보기에선 서술자가 아버지로 바뀌었다. 맞고요. 3번 보기보다 나에서 아버지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니? 아니죠. 보기에서 정확히 나타나지. 왜? 보기가 누구의 입장이니까? 아버지의 입장이니까. 4번 나보다 보기를 결말을 예측한다. 그쵸? 그럼 나로 쓴 이유는 뭐야? 결말이 예측이 안 가니까 계속 읽게끔 만드는 거지. 추측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뭐에 긴장감이 뭐한다? 고조된다. 5번 제한된 시선. yes. 주인공이 나의 시선으로 가니까. 22번 두 번의 배반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3번. 3번의 배반을 겪으며 성장한다. 첫 번째는 뭐? 풀장. 두 번째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 세 번째는 전구라. 23번 전구라는 아버지와 갈등하는 인물로 나에게 교훈을 준다. 꺼져. 꺼져. 24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숙해지고 결국엔 뭐한다?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여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라고 얘기했었죠. 25번을 틀려? 그럼 사커킥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집중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내용만 알고 있어요. 내용만 알면 그냥 야라라라라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야. 내려서로 가요. 외래설로 갑시다. 외래수 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내진 못하지. 최대한 하는 대로 해보는 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대한 하는 거야. 내가 원래는 문제풀이 이렇게 막 다 해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번에 교재 만들면서 이거는 무조건 풀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만든 거야. 이거는 풀고 가자. 그래서 뒤에 이제 자합적 평가 문제가 다 실어놓은 거야. 이거는 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2회독, 3회독 하면 틀릴 일이 없긴 해, 사실. 이걸 2회독, 3회독 하면. 그러니까, 그냥 존나 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너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친구를 붙들어 잡고 뺨을 때리면서 전구라를 맹목적으로 하면서 이제 막 존경하는 뺨알이 존나 때리면서 하면 돼. 뼈가 때려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과장된 행동. 뺨을 때리면 그럼 그렇지 잡혀가죠. 친구니까 가주로 넘어오면 1번 봅시다. 그래서 외려설 같은 경우에는 구라핑 치는 스토리였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얘도 이제 교술관례의 일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외려설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가 동네 부사, 자기를 이제 동네 부사라 칭하고, 그 다음에 하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이제 당나귀를 타고 와서 보잘것없는 당나귀인데 구라핑 빵빵 쳐가지고 사실 알고 보니 이거 일본에서 가져온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리얼리 혼돈이 데스까 해가지고 이제 홀딱 썩어 넘어갔는데 구라지 병신아크 이랬던 거.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동네 부사. 이 동네 부사를 우리는 이렇게 알기로 했어. 이 동네 부사는 글쓴이입니다. 하생이 그래서 동네 부사인 글쓴이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동네 부사한테 얘기하면서 결국 이 동네 부사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한다?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거 있었지? 만약에 당나귀가 진짜 당나귀가 일본 게 아니야. 그런데 그냥 외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퍼포먼스가 그 정도 나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고의로 이걸 해. 그러면은 그건 속이는 거지. 근데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BMW 인사해, 내 부가티야. 이게 왜 부가티야? 나한텐 부가티야! 이런 거죠. 1번 글쓴이가 이야기를 전달한다. Yes. 2번 두 인물이 논의하는 대화. 서로 말을 뭐한다? 주고받는다. 겁나 많이 나오지 이거. 3번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한다. 3번은요. 논설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 구체적 사례. Yes. 인물의 경험을 활용해서 세태를 뭐한다? 비판한다. 사람들이 그냥 비싸고 외국 거라고 하면 홀딱 넘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뒤에 가보시면 이제 PB, NB 이런 거 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맹신하는 세태가 현재까지도 역시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지. 학습활동에서요. 브랜드에 대한 추종, 브랜드에 대한 맹신. 됐지? 2번 외당락이라는 이름이 하생의 생각이었어. 4번 이거 4번을 이제 찍는다. 바로 그냥 엘보우 드랍 찍어버려야 돼. 하생의 행동을 비판하니 글쓴이가 절대 안 되죠. 3번 나와 다에 드러난 거야. 나와 다. 동계거사. 동계부사 아니라 동계거사였군요. 아무도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 동네 거사. 겨냥돼지 이런 거 나오고요. 다에서도 굳이 외당락일 필요 없고 오추, 적토, 노기, 황도 이런 것들 나와 있지. 그래서 전부 다 보니 구체적 사례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외려랑 비교해서 나왔던 게 뭐였어? 겨냥돼지. 맛 좋다고 소문난 겨냥돼지였지만은 표딱지 떼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구분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 이건 너희들 겪어요. 제주도 흑돼지라고 해가지고 맛있겠다 했는데 이거를 그냥 삼겹살인데 이제 제주도 흑돼지야 주면은 존나 맛있는데? 다 똑같은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애주가들은 이제 위스키 10,000원짜리 위스키냐 40만원짜리 위스키냐 딱 갖다 놓고서 먹어봐. 10,000원짜리인데 분명히
향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야, 아주 블렌디드가 아주 기가 막히네. 역시 싱글 몰트 위스키야. 닦아보면 10,000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진짜 맛잘알들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물맛도 구분하잖아. 진짜. 얼마 전에 그 아는 형님? 에비앙도 아는 형님 나오죠. 삼다수냐 에비앙이냐 뭐 이런 거 막 구분하도데? 맛이 누가 차이가 나왔어요?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여자 연예인이었어.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여자 연예인. 아이돌이었어, 아이돌. 광고 찍으신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 아무튼 나와가지고 에비앙 물 끓고 다니. 이게 에비앙이에요 하니까 진짜 막 이러고. 옛날에 그 규현 있죠. 슈퍼주니어 규현. 옛날에 그 신서유기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규현이 거기서 나왔을 때가 이제 애주가 주당으로 나온단 말이야. 컨셉 자체가 술 존나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기상 미션이 뭐였냐면은 참이슬, 한라산, 처음처럼 막 이렇게 깔아놔요. 4개를 쫙 깔아놔. 정확히 기억 안 나. 후레쉬, 처음처럼 대선, 한라산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4개를 쫙 깔아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음을 해보라 그래. 그래서 통과하면은 벌칙 면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틀리면은 이제 벌칙 이런 거지. 근데 규현이 신중하게 먹어. 반주하는 해요. 하면서 따따딱 하니까 다 진짜 다 맞는 거야. 근데 저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와우. 애초에 되게 술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러시더라고, 그냥. 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메뉴가 아니죠. 아주 예리한 혀야, 예리한 혀.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3번. 그래서 답이 1번에 있죠. 유사한 사례. 4번. 동계거사. 핵심은 뭐니? 이름보다 뭐가 중요해? 능력. 능력이 있으면은 BMW든 람보르기니든 포르쉐든 안 중요해. 2번. 5번. 내 생각이 의미하는 바. 명성은 항상 실질적 능력보다 중요할 리가 없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6번. 아이고 힘들어. 기억 봐볼까? 겨냥돼지라는 것 때문에 먹어보고 실제로 맛 좋으면 먹을 일이지 꼭 겨냥돼져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니은.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외당락이라는 이름이 거짓임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실제 제조마저 돌아보지 않은 자들이야말로 옹졸한 거다. 실제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재능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절대 안 되죠 이거.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의미가 없어? 안 돼. 3번 디귿. 굳이 외당락이라고 칭해야 할 이유가 어딨니? 그냥 좋으면 오케이. 디귿이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리을 보시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칭호를 가져다 쓰고 명성을 빌렸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말이 뭐예요? 빌려 쓰는 거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속임이라는 것의 실체는 가령 시장에서 싸구려 채찍을 치자와 밀랍을 꾸면서 5만금에 파는데 한 번 쓰어 부려져 버리고 마는 것. 당근마켓에서 많이 나오는 거. 외형적인 요소에 현혹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속이는 게 문제다 이 얘기지. 맞니? 네. 6번에 5번. 기운이 이건 유명. 6번에 5번. 6번에 5번 하는 거였어. 다리 아파. 선생님 외래에서 살짝 예시되면 QCY 이런 거 아니에요? QCY. 이번에 그러니까 QCY 그러니까 성능 자체는 에어팟이랑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전혀 안 꿀려. 그런데 그냥 QCY라서. 브랜드 지워주세요. 브랜드 지워. 중국 거라고. 중국 거라고. 왜? 되게 괜찮아요. 왜? 뺏어 나갔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가? 난 촬영한 거 문제 있나 해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7번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별게 없죠? 가벼우니까 일단은 뒤에 이제 우리 요런 것도 있죠, 요것들? 요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심화 문제. 맞죠? 소단원 평가 문제 이런 거 있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풀어오면 된다고. 너 이제 교재. 교재 한 말야. 나오고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